최영일 평론가님. 네. 박 전 대통령하고 조윤선 전 장관하고 네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대화 내용이 하필 드라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조윤선 당시 장관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뭔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와 예능을 포함해서 세 개의 TV 프로그램을 예. 대통령께. 재밌는 거. 자, 혼술남녀라는 게 있고요. 질투의 화신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삼시세끼라는 게 이제 시즌 3이 있는데 예. 요거 꼭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저도 드라마 하나를 꼭 자기 전에 봐야 잠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살갑게, 친하게 뭔가 추천을 하는데 이게 업무 보고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요 3개 정도 챙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밤에 잠드시기 전에 하나씩은 보시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내용이냐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뭐 SNS를 포함해서 예. 언론 보도에 구구하게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과 관련해서 허리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구인은 결국에는 불발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참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가 유독 박 전 대통령이 길라임부터 해가지고 연관되는 구설이 많아서 그렇지만 여가 시간, 퇴근 후에 여가 시간으로 TV를 보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쁘다고 예. 할 수는 없죠. 사실 근데 뭐 이 한간의 소문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앉아서 주로 드라마 보고 뭐 네. 밥 드실 때도 뭐 보면 TV 봤다는 또 이 조리장이 증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 관저에서 생활했던 김마김 씨인가요? 그분 요리해 주시는 거. 예.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또 뭐 그렇게 TV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진실은 헷갈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사실 이런 그 시중에서 인기가 있는 그 드라마나 또 예능 프로그램을 봐라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두 사람의 친밀 관계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윤선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혼자만 주로 계시고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른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자 보낸 시기가 작년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 새 드라마가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작년 10월이 어떤 때입니까? 그때 하여튼 최순실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파일부터 때죠. 막 예. 터지고 대통령은 그때 뭐 개헌한다고 하고 그때 완전히 뇌관에 불이 붙을 때인데 예. 그때 저렇게 문화체육부 장관 소관이긴 하죠. 드라마도 문화체육부 장관 소관이긴 한데 자기 소관 프로그램을 또 대통령이 싫어하는 저 CJ 계열 거기 거를 굳이 보라고 문자하는 게 예. 저게 바람직하냐. 어떻게 보면은 국사가 더 바쁜 게 많은데 저렇게 대통령 개인 마음만 경호하고 저분이 심기 나중에 경호. 심기 예. 경호만 한 거죠. 예. 재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측근들이 저렇게 마음만 경호하면은 나중에 안 좋잖아요. 다 불행하게 되는 게 저렇게 심기 경호만 하는데 나중에 저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정무장관 할 동안에는 한 번도 대통령 독대한 적이 없다. 11개월간 못 봤다고 그랬죠. 그렇게 예. 했던 분이 장관 돼서는 저렇게 이런 드라마 참 재밌다고 이렇게 할 정도면 아 나라가 참 저분들이 진짜 나라를 걱정하신 분인가. 너무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드라마 본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뭐 나는 바빠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고 뭐 지난번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드라마 본 거는 얘기할 건 없는데 국정농단으로 저렇게 시끄러울 때 저런 거 갖고 장관하고 문자가 오갔다는 게 그때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허리 아프다고 구인 불발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속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게 그 정이 나가면요.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정언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재판은 10몇 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재판은 10몇 시간 있는데 허리가 안 아픈데 정인이 허리가 아픈데 안 나간다. 이거는 납득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뭐 나가기 싫다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게 국가의 어떤 공적 시스템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 이게 특검, 검찰, 헌재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예. 근데 이 사법부 판사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건데 저런 어떻게 납득할 수 없는 사회를 안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속보가 들어왔네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299명 중에 188명이 참석해서 찬성이 164표, 반대가 20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국에 불참을
했었고요. 예. 국회 임명동의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되니까 내각 구성에 있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영일 네. 평론가님, 왜 검찰이 이 내용, 특검이 왜 이 내용을 공개했느냐?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친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의 지금 계속 애초에 청문회에서 예. 자, 블랙리스트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걸려있는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블랙리스트예요.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특검이 수사해서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조윤선 전 장관은 애초에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장관 전에 정무수석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관여했고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아까 저 문체부 장관 소관이라는 말씀도 우스갯소리로 하셨습니다만 예. 세 개 꼭 집어서 대통령에게 추천한 예능 하나 드라마 2개가 그중에 2개가 TVN 프로그램인데 예. 이게 오늘 국민들이 되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TVN은 CJ 그렇죠. 계열의 방송입니다. 예. 이 예능 채널로. 이 CJ가 박 전 정권하고 굉장히 악연이잖아요. 정권 초기부터 탄압을 받아서 이미경 부회장, 자 경영에서 물러나라. 결국 미국으로 날아갔죠. 예. 건강을 이제 핑계로 해서 이재현 회장은 거의 뭐 옥살이를 한참 하다가 간신히 사면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마지막에 또 TVN 이 프로그램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예. 자 그럼 대통령에게 지금 TVN이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결국은 정화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보고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특검이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흘린 것은 굉장히 좀 다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데 예. 대통령은 나 드라마 볼 시간 없는 사람이요. 근데 드라마 보더라는 거죠. 예. 이 문자로 보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드라마를 통해서 자 요즘 취준생 젊은이들의 생활을 좀 혼술남녀를 통해서 이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현실과 동떨어진 캐릭터의 인물이라는 것도 여기 또 섞어는 거고요. CJ에 대한 이야기도 섞어는 거고요. 예. 복합적인 포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지금 조윤선 장관이 지금 그 문자 보냈을 때 그 TVN 프로그램 그 관련된 부분은 아마 초창기에는 박근혜 정부하고 그 지금 CJ 그룹하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예. 그 뒤에 차은택 씨가 돌아서 문화융성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제일 앞장섰던 게 또 CJ 그룹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또 문화융성 센터가 어디냐면 TVN 예. 있는 일층이죠. 이거 빌딩에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 지금 그 CJ가 갖고 있는 미디어 관련 사업 업체들이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문화융성에 상당히 코드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 어그러졌던 거 이렇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또 자신의 그 이런 공적을 나름대로 또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잖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태운 차량이 지금 올림픽대로로 보고 주변을 보니까는 여의도 근처인 것 같아요. 지금 한강철교 밑이네요. 지나고 나면은 글쎄요. 저기서 좀 차량이 밀리니까 한 20분, 30분이면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뉴스앤이슈 시간이면은 또다시 정유라 씨가 좀 입장을 표명하는 거를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차 교수님. 오늘 네. 청와대가 조사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국방부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국방부가 그 대통령이 이제 지금 그 취임하고 들어오면 사실 가장 큰 안보 현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보고를 했어야 되죠. 예. 그러나 의도적으로 국방부가 이 초안에는 원래 사드가 지금 그 발사대 4기가 추가적으로 도입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걸 갖다가 최종 단계에서 초안에 있었던 걸 갖다가 실무자들이 올려놓은 걸 갖다가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 지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사실 예. 근데 그 관련해서 그 청와대에서 사실 보십시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열흘 동안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제일 처음 찾아갔던 정부 부처가 국방부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국정기획 이 자문위원회에다가 국방부가 보고를 할 때 누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만 한 대여섯 차례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이상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군 관계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했을 때 그 예. 이야기를 듣고 28일 날 일요일 날 오찬을 한민구 장관하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추가로 사드 내기가 반입됐다는 데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확인을 하게 된 확인을 거예요? 하니까 그때서야는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가 꼬여도 상당히 잘못된 거죠. 물론 국방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안을 좀 신경 써달라. 예. 근데 그 보안 신경 쓴다는 것이 지금 국고통수권자한테 아니, 대통령한테 그 보고를 안 한다? 신경 쓴다는 게 이런 말이 것은 됩니까? 진짜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 항명을 넘어서 상당한 이 국기문란이죠. 그래서 국기문란일 수 예. 있는 거죠. 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충격적이라 이야기했고 예. 청와대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철저한 아마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방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의심을 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드라는 게 레이더 하나, 발사체가 6기, 예. 그리고 미사일이 48기가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같이 들어온다는 건 4기가 같이 들어온다는 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그때 뭐 YTN 같은 데는 그 부산 인근에 그 도로 이동하는 것도 찍어서 보도가 될 정도로 대충은 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 예. 왜 그건 당연히 보고가 되고 해야 될 거를 마지막까지 안 했느냐. 그리고 가장 궁금증이 28일 날 그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점심 먹으면서 물어보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사드 4기가 추가로 그 반입된다는데 어떠냐는데 예. 그런 게 있었냐고 반문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기정사실화를 시키려고 조금 시간을 끌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또 반대측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국방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을 그 이번에 검찰 그 돈봉투 사건 갖고 한 것처럼 국방 개혁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공개해서 좀 몰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이제 정치하고 외교하고 좀 분리해야 되는데 이 국내 정치적인 사안이 외교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극할 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